안녕하세요. Y자학원 수학원장 송쌤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원래 오늘 학부모님들과 간담회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학생들 곧 기말고사 기간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간담회 아닌 홍보 기간이 짧아서인지 신청하신 분이 많지 않아서요. 이번에는 영상으로 대신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간담회 주제는요. 할만한 수학, 만만한 수학, 즐거운 수학으로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정말 이 문구처럼 우리 학생들이 수학을 단지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고 해볼 만한, 진짜 공부해보니 꽤 흥미가 생기는 그런 과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까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과 생활한 지 근 20년이 되어가는 듯 합니다. 변하는 세대에 맞춰서 수학 교수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어쩜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업 방식인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칠판 수업으로 설명하면서 개념과 문제풀이 해주고요. 학생들이 필기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주로 적용했는데요. 물론 지금도 상위권 학생들, 즉 집중력이 좋고 공부 이력이 높은 학생들은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확실히 집중도 부분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시대적 특성이 포함돼서 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한 시대에 사는 우리 친구들, 폰에서 재밌는 영상을 볼 때마저도 길면 잘 보지 않고 그래서 짤 영상을 많이 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은 어른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영상 보기에 익숙해져서 책을 보려면 좀 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인지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극 없이 그리고 장시간 동안 일방적인 교수법으로 인풋이 제대로 되게 하는 건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앞에서 열심히 열광해 주시고 학생들도 집중해서 숙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듣기만 한 것으로는 스스로 공부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나 그걸로는 학생 자신의 지식 되지는 않습니다. 다재는 일정한 숙련 기간이 없으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서도 확인되듯이 1시간 정도 지나면 공부했던 부분의 70% 이상이 유실된다고 합니다. 특히 수학이란 과목은 다른 과목도 비슷하겠지만요. 저는 수학 과목만 언급하겠습니다. 실력 완성이 되기까지 스스로 다지고 연습하는데 일정량의 시간이 제법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입니다. 결론은 듣기만 하는 수업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스스로 기본 문제, 유형 문제, 심화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어봐야 하고 오답 노트도 작성해서 각 단원별 개념과 풀이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다고 하지만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수업 방식에 익숙해져서 눈하고 귀는 사용하는 데 비해서 손으로 직접 푸는 일련의 과정들을 해내는 데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행이 늦더라도 학생 스스로 풀어가는 시간을 확보해주고 피드백을 해주어야 합니다.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에서 보듯이 특히 수학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현저히 높고 또 중학교에서 서서히 시작하다가 고등학생이 되면 수포자의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교육의 주요 과목인 영어와 함께 양대 산맥이 수학인데요. 왜 이리 투자에 비해 아웃풋이 안 되는 걸까요? 문제를 알면 그 원인을 찾아봐야 할 텐데요.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학생들이 자신의 것으로 다지기 위한 심층 연습 시간의 부족과 더불어 의지와 흥미의 부족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기본기도 다지기 전에 학년에 맞지 않는 다량의 지식 습득으로 인한 과부하로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결여되는 문제를 보입니다. 지금 현행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선행 부분까지 과제를 수행해야 하니 이래저래 뿌리가 깊이 내리기도 전에 다지만 많이 뻗어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선행을 아예 안 할 수도 없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때는 상금학교 진학을 위해서 그리고 수학 내용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때라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1년 정도의 선행 과정을 한 3번 정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학년들은요, 한 학기 정도의 선행을 하는 것이 보통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적합하다고 파악이 됩니다. 물론 수학적 달란트와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은 그 성향과 능력에 맞춰서 쭉쭉 진행해도 괜찮지만요.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소수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수학을 좋아해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워하고 쉽게 성적도 오르지 않으니 어떻게 길라잡이를 해주면 좋을까요? 학생들도 물론 잘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만큼 그 이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도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기본 문제도 어려운데 유형이나 응용 문제는 더욱 엄두를 못 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학습 좌절이 반복되다 보면 학생들 표현상 소위 그 과목은 버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수포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시도를 해보지 않은 것도 아닌데 해도 안 되니 어찌겠습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습니다. 할 만한 마음이 들게 해주고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제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학생의 수준에 맞게 학습량과 난이도를 조절해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작은 성취감이 계속 쌓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난이도 높은 문제집이 과연 좋을까요? 물론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고 또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에게 실력이 쌓이는 그런 경험보다 수학 과목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안착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해보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을 훌륭하게 가꿔주는 것은 행복감이 아니라 깊이 빠져드는 몰입이다. 첼리스트 파블로 카살스는 90이 넘어서도 첼로를 꾸준히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그에게 선생님은 왜 아직도 그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하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의 대답은 요새 실력이 느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다 하네요. 이 두 자료는 제가 책을 읽다가 여운이 깊게 남아 스크랩해둔 부분인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부분이나 삶을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에 몰입하고 또 꾸준히 성실히 노력하는 단계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발판의 역할을 해주는 이들이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인생의 선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자성어에 조장이란 단어가 있죠. 벼 이삭이 자라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삭의 키를 키우려고 땅에서 조금씩 뽑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기도 전에 금세 시들고 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릅니다.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그래도 그 학생 성향이 보이게 되는데요. 개별적으로 학생의 수준과 성향별로 학생들이 스스로 점화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심화 연습할 수 있는 능력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학습 방법과 속도를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 학원은 수학 공부를 안 하다가 늦지막히 학원에 온 친구들이 제법 있었어요. 초등학교 이후 수학을 놓았다가 중3, 고1 그때가 되어서 마음 잡고 수학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 하고 오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요즘도 코로나 상황이라서 집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학습 공백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학 과목이 체계적이고 나선형 목차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기초 공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건너뛰기 하고 시작하기가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네, 개통도에서 보시듯이 중1 가정에서의 문자식 1차 방정식이 중2 연립 방정식 그리고 중3 2차 방정식으로 이어지고요. 고1 고차 방정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하거나 중간에 쉼이 많으면 더욱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덮는 것이 학생들의 태도와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오히려 이 개통수학의 측면을 살려서 단번에 개념 보충하고 메꾸기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개통수학의 장점은요. 그래서 선행학습보다 복습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 학교 시험 점수가 20점에서 30점대로 출발한 친구들도요.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됐을 때는 90점대 후반으로 성적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수학적 자신감과 또 학습 성취감까지 경험을 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입시도 훌륭하게 잘 치른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학이란 과목은 물론 수학적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더 수월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이고 성실한 학습 태도를 지니고 유형별 문제를 반복해서 확실히 익혀두면 최상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위권 진입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내신 성적은 학교별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잠시 학교 기출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학교 기출문제 사진인데요. 공부한 만큼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요. 난이도가 제법 높아서 연습해도 쉽게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교도 물론 있습니다. 내신 성적 부분에서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으면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실력이 늘었다는 것은 압니다. 공부는 장기적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결국엔 최종 종착지에 좋은 성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개인 진도 파일을 마련해 학생들의 성향과 수준에 맞춰서 일주일 단위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 진도표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풀이 속도와 진도 상황의 변동을 반영해서 개인별로 맞춤 진도표를 작성해 주고 있고요. 수업 체계에 따라 학생들도 주도적으로 순서에 맞게 학습하고 다음 부분은 스스로 형광펜으로 완료 표시를 하게 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작은 성취들의 쌓임을 경험하게 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떠오르듯이 오늘은 부족할지라도 매일 새로운 기회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량을 주므로 도전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부여해 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문제집은 학생 수준별로 적용하고 있고요. 개념, 유형, 심화 교재가 있습니다. 개념 문제집은 난이도가 무난해서 책에다 직접 풀고요. 오답 문제만 노트에 재풀이하고 있습니다. 유형 문제집 단계로 나아가면 모두 노트에다 식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서술형 풀이의 식쓰는 과정을 살펴봐서 학생의 단계별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2번 이상의 오답률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은 재풀이한 후에 꼭 학생들이 직접 선생님에게 오답 노트를 가져가서 그 문제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학생들 스스로도 설명을 통해서 개념 용어 사용과 또 풀이 절차를 정확하게 숙지했는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해 이렇게 수업해 본 결과 효과적인 교육법인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원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 기말 이렇게 내신 기간이 있죠. 그럴 때는 한 달 정도 학생들이 직접 플래너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과정들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플래너 폼을 미리 제공해 주고요. 일주일 단위로 체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학생들이 있죠. 여기서 자기주도의 개념이 스스로 전부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주인공이 자신이 돼서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을 뜻합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수업 진도 개념 영상을 과제로 부과해 주어요. 그래서 좀 더 본인의 학생의 역량에 맞게 선행 진도를 더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고요. 개념 정리와 대표 유형 문제를 풀어오게 합니다. 지금 위에 이제 동영상, 수업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간담회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사진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네, 수업 영상을 들을 때도요.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은 색 볼펜을 사용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요. 자신이 푼 문제들은 연필로 풀 수 있게 그래서 대충 해오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상을 들을 때 학습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과제를 해오고 난 후에 학원에 와서는 틀린 문제나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선생님과 복습하면서 다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과 현장 수업을 병행해서 어느 정도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해 본 결과 분명 장단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저학년보다 고학년 가운데에서도 공부 의지가 뚜렷이 있는 학생들이 활용하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자발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아닌 경우는 영상을 틀어놓고 또는 줌화면을 켜놓고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본원에서도 영상 개념 수업을 과제로 내주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학습 습관이 되어 있는 학생이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요, 학생들의 눈 맞춰가면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가면서 학원에서 면대면 개별 설명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일일적인 수업이 아닌
적합한 공부 과정을 제시하고 또 픽스가 아닌 수정과 보완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곧 여름방학이 시작되죠. 여름방학은 겨울방학에 비해 짧습니다. 그래도 학기 중에 비해서는 학습력을 키울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또 상급 학교에 진학을 앞둔 예비 초6, 예비 중3 친구들에게는 기본기를 다질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되는 때입니다. 네, 본원에서는요, 초등생인 경우 와이즈 방학 챌린지 도전으로 오전 중에 매일 학습지를 풀고 인증하는 이벤트를 20일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오전 시간 활용 루틴을 만들어가면서 수학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을 기르고자 합니다. 저는 대상이고요. 완주한 학생들에게는 특별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서술형 데이로 식수고 풀이 과정, 그리고 설명 피드백을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칭찬 도장 팍팍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비 중1 대상으로요, 방학 특강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방정식 파트 부분을 총 9강의 수업 과정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짧은 기간에 1학기 선행을 다 한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의 마음만 바쁜 선행입니다. 실제 했어도 배운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으면 유용하지 않죠. 중등수학의 기본이 되는 정수와 유리수 그리고 방정식 파트를 제대로 배우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단원은 방정식, 부등식, 함수의 기반이 되는 파트로 매우 중요한데요. 여름방학 9번의 수업을 통해서 온전히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중고등부에서는요, 신청자에 한해서 2배로 학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매번 겨울방학 때나 여름방학 때 많이 시행하고 있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수학이나 또 학습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 보고자 한 차원으로 마련을 했거든요. 집에서 공부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르는 문제들이 있을 때 해결하기도 쉽지 않고요. 학원에 와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시간 관리와 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방학마다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수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 묻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질문한 학생들에게는 수학이 얼마나 매력적인 학문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실제 생활에 써먹지 못하잖아요 라고 묻는데 정말 그럴까요? 수학이란 과목을 통해서 그 활용에 기반이 되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학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사회 여러 부분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합리적이고 또 응용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이 되어주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과목이죠. 매일 같은 루틴으로 성실함으로 노력하는 많은 학생들이 수학의 진가를 맛보고 성장하기를 바라봅니다. 요즘 기말고사 기간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책상에 앉아서 성실히 자신이 익혀야 할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나 기특합니다. 노력한 것만큼 또 그 이상으로 성적이 잘 나오기를 함께 준비하는 선생으로서 기도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의 사진을 보면서 땅 위로 올라온 겉모습은 또 울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뿌리가 깊으면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음을 압니다. 생명력이 강한 나무처럼 우리 학생들도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긴 시간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간담회 시간을 학원에서 마련해서 학부모님들과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모두 힘내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과 소중한 시간들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필로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질문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수학 풀이 속도가 빠르지 않은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3 곱하기 13하고 문제에서 정사각형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13 곱하기 13을 매번 하지 않죠. 어떻게 될까요? 둘이 13의 제곱해서 169라고 외워서 씁니다.
12의 제곱은 144, 16의 제곱은 256 해서 대부분 한 18까지는 제곱수를 외우게 해요. 초등학생들도요. 그리고 분수를 소수로 고칠 때 있죠. 그러면은 분모를 10, 100, 1000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4의직 공수는 25, 8의직 공수는 125 이런 식으로 연산이나 또 개념 문제에서 자주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처음에는 개념 설명하고 증명하지만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되도록 빨리 풀도록 합니다. 혼자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암기할 때도요,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회전력이 빠르는 시기라서 3분에서 한 5분 정도 암기 시간을 주고 바로 확인을 하면은 금방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를 다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가 모든 문제가 다 창의력과 사고력을 요구하진 않잖아요. 1학기 때는 대부분의 대수 파트이고요. 2학기 때는 기하 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수 파트에서 일반식 풀이 문제도 있고요. 이런 풀이 문제나 또 활용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활용 문제는 유형 문제를 통해서 비슷한 유형의 같은 식의 개념의 문제들을 많이 연습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푸는 스킬 같은 경우를 익혀둔 다음에 실제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새로운 문제들을 막 그때 생각해서 풀 수는 없어요. 연습했던 문제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활용 문제를 유형별로 많이 정리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기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학생들이 더 잘 풀긴 하는데요. 그래도 도형 문제에서도 보조선 하나 긋는 방법, 또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나라는 거는 여러 번의 유형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수학적인 감각과 탤런트가 있는 친구들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번 속도를 더 빨리 하면 좋긴 하지만요. 그렇지 않는 문제들, 또 스킬이 필요한 문제들은 암기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